이제 22강. 자, 여기서 할 내용은 로케이션 객체랑 히스토리 객체거든요. 로케이션 객체, 히스토리 객체를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document.write라는 메서드, 도큐멘트 객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 뭘 했죠? window.add 이벤트 리스너 이런 것도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로드, 그지? 그 펑션 가로 블락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런 객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객체도 있잖아요. document.get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 샵에 abc 이런 식으로 객체를 들고 올 수도 있고. 그죠? 예. 도큐멘트라는 거 참조형 변수인데 자바 입장에서는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참조형 변수 선언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const a는 new array,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객체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const b는 new 이런 유형이 스트링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const c는 new 도구 이렇게 하면 도구는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객체 유형이 다양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로케이션이나 히스토리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웹브라우저 내장 객체라 그러거든요. 웹브라우저랑 또 관련이 있어, 이거는. 로케이션하고 히스토리가. 자,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 내장 객체라 그러고, 일단 뭔지 한번 볼게요. 로케이션 객체. 이 로케이션 객체는 누구를 객체 모델링 한 거냐면은, 여러분 이거 웹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요거 위치 정보를 얘가 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객체 모델링 한 게 뭐다? 로케이션 객체예요. 이거를 위치 주소. 자, 그럼 일단 이런 말을 해봤자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냥 예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하나 있네요. 예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초 뒤에 페이지 이동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3초 뒤에. 그런데 여기서 뭘 안 했냐면 window.set interval에 대해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윈도우 객체 이것도 예문에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set interval. window.setInterva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문 바로 짤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버튼을 하나 만드시고 시작이라고 누르요. 시작.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게 좀 귀찮으니까 난 밑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만들어가지고 document.query selector 지금 버튼이 하나 보이니까 버튼.add event listener 얘 버튼을 누르면은 클릭했을 때에 클릭 펑션을 부르고 클릭 펑션 이거를 호출하기로 해요. 펑션 클릭 펑션 자, 이제 여기다가 window.set interval 여기에다가 초를 넣어요. 1초 1000ms라는 표현이거든요. set interval에 제가 문법이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MDN에 가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죄송해요.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set interval의 문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et interval의 신텍스가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두 번째 인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보니까 예문에 보니까 여기 함수가 들어가는 거 이게 콜백 함수고요. 뒤에 있는 게 시간이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펑션을 넣겠습니다. 펑션 가로 블락 콤마 없애고 자 여기다가 console.log 1초 지남이라고 쳐. 1초 지남 이렇게 그냥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할 텐데 이거 일단 다 적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일단 드릴게요.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죠? 좀 짜증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게시판에다가 일단 드리고 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제가 열었나 보다.
열어가지고 뭐를 F12번으로 이거 열어야 되겠죠. F12번으로 개발자 모드는 일단 열었고요. 콘솔창에 아무것도 안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시작이라고 누르면은 1초 지나면 또 1초 지나면 또 1초 지나면 1초 지나면 계속 저 함수 호출해요. 셋 인터벌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1000ms예요. 1초 지나면 저 함수 계속 호출해. 1초 지날 때마다. 이해하셨군요. 됐나 여기까지? 예. 자, 그럼 문제 내도 되겠죠? 문제를 낼게. 이거 이용해가지고 일단 뭘 푸냐면은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문제 냅니다. 저거 셋 인터벌은 배워줬으니까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버튼을 만드시고 여기 div 태그로 글자라고 적어 놓을게요. 글자 div 이걸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스타일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주시면 할까? 여기다가 줄까? 귀찮아서 스타일에다가 얘를 폰트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3배 EM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 크기에서 3배 크게 5배 크게 할게. 좀 글자를 크게 할게. 크게 한 뒤에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배경 색상 바꾸기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자. 버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스크립트 닫는 스크립트에다가 여기 색깔 배열이 있어. 콘스트 A라고 할게. 색깔을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좀 화려하게 할게요.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이 있어.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0.5초 간격으로요. 내가 배경 색상 바꾸기라는 버튼을 탁 클릭을 하면 글자가 0.5초 지나면은 레드, 또 0.5초 지나면 옐로우, 0.5초 지나면 그린, 또 0.5초 지나면 레드. 리핏 돼야 돼. 이해하셨어요? 셋 인터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0.5초 간격으로 바뀌게 소스 코드 작성해 줍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버튼을 누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좀 당길게요. 위에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밑으로 해서 할게요. 귀찮아서. 윈도우 점 온로드 뭐 이런 거가 귀찮아서. 자, 여기다가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버튼 점 애드 이벤트 리스너고 클릭 클릭 펑션 클릭 펑션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윈도우 점 set 인터벌이라고 할 거죠. 그죠? 여기다가 펑션 뭐 체인지 컬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카피해 가지고 얘를 몇 초마다 500ms라고 해야만 0.5초잖아요. 맞죠? 네. 이거 호출해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계속 호출될 텐데 이때마다 뭘 할 거냐면은 뭘 할 거죠? 버튼의 배경 색깔. 자, 버튼의 배경 색깔을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를 무슨 색깔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A 되가로에 뭐 일단 인덱스 할게. 불불. 그러니까 인덱스에 초기 값이 있어야 되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let 인덱스는 제로를 먼저 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응? 예, 인덱스 왜 let인지는 아시겠죠? 자체 변형되니까 재할당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0, 1, 2 자,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만약에 인덱스가 3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인덱스 값을 다시 초기화 시키면 되네. 그러면은 새로 돌아갈 거잖아요. 네. 자,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셋 인터벌이었어요. 셋 인터벌이 뭐 하는 앤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글자 색 바꾸기라고 버튼을 클릭, 뭡니까? 글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div라고 해. div 저장. 새로 할게요. 생각지도 못했네. 쟤를 바꾸고, 자, 시작이라고 하니까 얘가, 아이고, 글자 색깔 바꿔야 되는데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있다, 그죠? 그러면 컬러 하시면 됩니다. 글자 색깔 바꾸려면, 배경 색깔 바꾸려면은 백그라운드. 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컬러. 글자 색깔은 컬러.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봄이라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을 의미해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적어 드렸었는데 일단 객체 종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객체의 종류. 사용자 정의 객체를 했어요.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자 정의 객체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리터럴 방식이 있어요. 자, 기억을 잘 하시네요. 생성자 이용한 방식. 두 번째는 리터럴 방식. 리터럴 객체 생성 방식. 뭐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자, 생성자 이용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const a는 new 도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구 객체를 만들어야 돼. 이런 예문 많이 짰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식.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const b는 중괄호 여기 닫고 키 콜론의 값. 키 콜론의 값.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더라? 이거를 제이선이라고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제이선. 그래서 이제 제이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이선 방식을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제이선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나중에 나오겠죠. 그때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게 사용자 정의 객체였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돔이어서 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바디 태그랑 닫는 바디 있죠? 바디와 닫는 바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객체화해요. 뭐 도큐멘트.점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아이디나 뭐 태그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었죠. 이거를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그래요. 그냥 문서에 있는 것들을 다 객체화 시킨 거. 그리고 이제 내장 객체. 이제 내장돼 있는 거. 어떤 객체들이 내장돼 있냐면은 뭐 스트링 객체 내장돼 있죠. 어레이 객체 내장돼 있잖아요. 그죠? 매스는 안 했는데 매스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MDN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스트링과 어레이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이라고 있어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아니, 그러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은 또 뭐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할 건데 웹브라우저를 객체 모델링 했어요. 자, 웹브라우저 화면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화면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요 주소이죠, 주소. 요 위치 주소. 이 위치가 바로 로케이션이고요. 로케이션. 그죠? 이게 로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히스토리 객체예요. 백 버튼, 뭐 포워드 버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쓰는 것들 위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셋 인터벌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로케이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예문을 보십시오. 서울 IT 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서울 IT 교육센터 사이트로 갈 거예요. 이동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 서울 IT 교육센터라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에 방이동하고 싶으면은 방이동이라니 그러니까 사이트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A 태그 생각나죠? A 태그에 href 기억나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location.href라는 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URL 주시면 돼요. http
soulIT.co.kr 이라고 하시면은 이 사이트로 이동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쓰니까. location.href도 많이 씁니다. 자, 이걸 눌렀더니 이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방금 한 거고요. 일단 드리고 이건 예문으로 써먹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가려졌네. 잠시만요. 네이버를 아까 빠져나갔나? 예문을 제가 드릴 건데 이 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돼서 먼저 셋 인터벌 이용해가지고 뭘 먼저 만들어 주시냐면요. 이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div 태그에 div라고 하나 만드시고 여기 1초 이렇게 돼 있네. 1초. 1초라고 돼 있고 시작하자마자 요게 2초, 3초, 4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1초 지날 때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열었을 때 1초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초 지나면 2초, 또 1초 지나면 3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누구 사용해야 되죠? 셋 인터벌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처리해 주세요. 뭐 복사할 건 없어요. 지금 처리하시죠. 여러분 이거를 하실 텐데 만약에 있잖아요. 3초 되잖아. 5초 되잖아. 5초 되면 멈춰. 더 이상 카운트 시키지 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많이 어려울 텐데 다시 얘기할게. 계속 셋 인터벌 이용해갖고 1초 지날 때마다 2초, 3초, 4초, 5초 그 다음에는 6초 되면 안 된다. 그거 얘기했습니다. 처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더큐멘트에 커리 셀렉터 자 div 태그에 있는 누구를 inner html 가지고 제가 저거를 일단은 2초를 만들 거예요. 일단 근데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1초 지난 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작업을 펑션에다가 넣어놔. 펑션 자 f가로 블록에다가 일단 넣어놓고 얘를 호출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윈도우 set 인터벌 여기에다가 f를 호출하세요. 그런데 1초 지난 뒤에 계속 호출하시오 라고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let s는 2라고 해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다가 s를 집어넣는데 뿔뿔 그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중요한 건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할게요. 일단은 계속 바뀌나 확인은 하고요. 일단 1초 지난지 잘 돼. 일단 되긴 돼. 일단 자 우리 뭐 할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뭘 할 거다? S가 뭐와 같으면은 6과 같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할 거죠? 빠져나와. 이렇게 해서 이 작업 하지 말고 빠져나와. 6보다 크면 일단 예? 6보다 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면 같다고 해도 괜찮네. 같다고 해도 그지? 어차피 이거 읽어 드리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는 볼게요. 일단 되는지는. 자 새로 고침 3, 4, 5 안 가긴 안 가는데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뭐가 찝찝해요? 찝찝한 거 없습니까? 계속 호출할 거잖아. 1초 지났는데 계속 호출할 거잖아. 계속 호출하잖아. 계속. 얘가 호출된다고 1초 지나면은 계속.
예? 빠져나왔다고요? 아, 얘는 어쩌고요? 얘는 계속 호출하는데요? 멈춘 게 아니라 호출하는 작업은 계속해요. S가 6이니까 계속 리턴만 할 뿐. 이 작업만 하지 않을 뿐 계속 호출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콘솔.점 로그에다 찍어보면 됩니다, S를. S는 666이라고 계속 지키겠죠? 계속 호출되니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F12번으로 그 뭔 소린지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자, 세로 고침. 자, 봐봐요. 2, 3, 4, 5. 자, 이제 6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허허, 맞네. 계속 호출하네, 이런.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멈춰줘야 되는데. 저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함수 호출한다는 자체는 이제 속도가 좋아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있다? set 인터벌 말고 또 클리어 인터벌이라고 있어요. 그걸 일단 보여줄게요. 예? 자, 이제 클리어 인터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일단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 아까 언제 했었냐? 일단 배경색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배경 색상이 바뀝니다. 멈춤? 이제 멈췄네? 또 시작? 또 돌아가네? 또 멈춤? 자,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셨고요. 예문 볼게요. 자, 소스 코드. 자, 여기 보시면은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2를 눌렀을 때 하나는 스타트고 하나는 스탑인데 스탑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window.clear interval 해가지고 타이머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아까 window.set interval이 사실은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지.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였어. 네, 반환 받으시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 두시면은 이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작업을 멈춰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 셋 인터벌이 아까는 반환형이 아니, 반환형을 안 받았잖아요. 반환형이 있지만 안 받아도 되거든. 그거 오늘 처음 안 건 아닐 테고. 반환 값이 있다고. 그 반환하는 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넣어주면 반복적으로 0.5초 간격으로 계속 호출하 작업을 안 한다고. 클리어. 그 작업을 안 해. 자, 그럼 다 얘기 끝났고요. 이걸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로직은 좀 찝찝해. 선생님 찝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찝찝하다고 이거를 처리해줘. 호출 안 되게 해줘. 제가 엉뚱한 걸 드렸네요. 자, 제대로 된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6초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호출하지 마. 잠시만. 자, 여러분 그 푸는 중간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할게요.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이런 질문. 자, 여기서 모르겠네요. 이 질문이 맞는지는 왜 윈도우 점 하냐라고 질문한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도큐멘트 점 라이트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랑 좀 원리가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까 객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느냐? 이 도큐멘트라는 이 객체는요. 이 객체는 누구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뭘 담당한다? 화면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도큐멘트 객체는 누구냐면 웹 브라우저, 웹 화면의 화면 담당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걔가 그 도큐멘트 객체예요. 자, 그럼 선생님 윈도우는 누군데요? 웹 브라우저의 외관. 웹 브라우저의 외관이라고 하면은 좀 아이러니한데 웹 브라우저의 외관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웹 브라우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웹 브라우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가 뭘로 구성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은 도큐멘트예요. 도큐멘트 객체. 그래서 이거를 돔이라 그래.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그러고 이름을 붙였어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위치 정보 있죠. 여기.
이게 이제 로케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그러면은 누구 담당인데, 그게 로케이션 객체라는 애가 담당해. 그러면은 백 버튼 누르고 세로 고침 누르는 이런 일은 누가 하죠, 선생님? 이거는 히스토리 객체라는 애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하는 객체가 다 있는 거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윈도우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자, 이제 재밌는 거, 윈도우 점 도큐멘트 점 라이트야. 사실은. 예? 라고 한다면, 아니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얼럿 있잖아, 얼럿. 얼럿이라는 함수 기억납니까? 프롬프트 기억나지? 프롬프트 예를 들게, 프롬프트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거 사실 이 메서드는 있잖아, 내장 함수라 그러거든. 이미 우리가 안 만들어도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 사실은 윈도우 객체의 메서드야, 심지어는. 근데 내가 윈도우 점 프롬프트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윈도우 점 너무 기니까 생략 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윈도우 점 로케 좀 이따가 배울 건데, 로케이션 점 아까 했잖아. 사실은 이거야. 너무 길지? 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윈도우는 또 생략을 해. 생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객체들인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좀 아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거는 U 해가지고 생성하지를 않나, 어떤 거는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하지 않나. 아이고 정말 헷갈리기 지리.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그런 종류가 있어 라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입문을 한 지 얼마 안 되노니까, 선생님 왜 윈도우 점이라고 하는 거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점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선 사실 안 해도 돼. 근데 또 여기선 또 해줘. 보통 해줘. 안 해도 돼. 근데 심지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set interval이라고는 잘 사용하지를 않더라. 예, 뭐 책이나 이런 데에 윈도우 점을 또 붙여주대요. 그래서 저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많지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로드맵 설명 좀 해줄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입문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심화 학습을 통해 갖고 jQuery 객체라는 거를 곧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jQuery를 제가 어느 정도 수업해 주냐면 이틀 수업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갖고 그럼 총 6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고급화된 게 jQuery 객체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 그럼 jQuery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선생님 뭔데요? 이제 리액트인데, 리액트하고 뷰. 이런 애는 또 뭔데? 이런 애들은 또 프레임워크라 그러거든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뭐 얘도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하고. 그럼 도대체 라이브러리가 뭔데?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자,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들을 준비돼 있죠? 이 단어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놔야 된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니까 함수가 엄청나게 많아. 이거 함수,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놨어. 함수 집합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수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엄청 내용이 방대해. 그거 라이브러리라 그래. 그게 라이브러리구나. 이미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구나. 그러면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죠. 그럼 또 사전이 있을 거 아니야. jQuery 사이트가 있어. 거기 가면은 함수만 엄청나게 많아. 그럼 필요한 것만 내가 쓰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줄 거야 또. 그래서 그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지. 왜? 우리에게는 이제 AI가 있으니까. 걔네들 이용하시면 되고. 그런데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AI한테 물어봐도 그것도 또 시간 걸려가지고 물어봐도 되는 거고. 아무튼 jQuery. 그 다음에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jQuery 배우고 나서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은 리액트 뷰라는 거에 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야.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는 또 뭐냐? 뭐 라이브러리 얘기하던 프레임워크는 뭔데? 프레임워크는 이미 약속이 돼 있어. 이러이러하게 써요라고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언제 알게 되냐면은 MVC라는 패턴을 배우면은 프레임워크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 MVC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 그거를 또 그 자바 중급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건데, 아직 여러분 자바 중급을 안 배웠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중요해졌어요. 예전엔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왜? 요즘에는 화면단을 리액트 뷰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프론트 엔드, 백엔드는 들어봤지? 예,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엄청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액트하고 뷰가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다 됐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이러고 나면 jQuery를 할 거죠. 자,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시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뭘 했나요? 이거 멈추는 걸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솔 창에 계속 찍히는, 그러면 함수가 계속 호출될 걸 놔둘 거냐? 왜냐면 s가 6이 되면 이제 빠져나올 건데 이제 멈추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리턴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줘라? 이제 멈춰주면 되지. 여기다가 멈춥니다. 뭐를? window.clearTime, 클리어 인터벌이죠. 클리어 인터벌. 뭘? 여기에다가 id를 타이머 tid 할게. tid를 넣을 거다. 근데 tid는 어디에? 여기 있을 거죠. 자, const tid.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멈춰 이렇게 할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문제 냅니다. 자, 이제 내가 F12번으로 일단 눌러가지고 일단 봅니다. 6, 이제 더 이상 6이 안 찍히죠? 이해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멈췄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이런 글자가 있네요. 3초 뒤 서울 IT 교육센터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라고 해놓을게요. 5초 뒤라고 할까? 5초 뒤. 처리해주세요. 5초 뒤 서울 IT 교육센터 사이트로 이동해야 돼요. 사이트 이동하려면 누구였지요 아까? 사이트 이동하려면 그렇죠. location.href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런 거가 있으면 되겠죠. location.href 되는지 확인할게요. 이것만 넣었어요. 5초 뒤 서울 IT 교육센터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뒤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됐네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실은 로케이션 같은 경우도 윈도우 객체, 하위 객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window.location 해도 됩니다. 근데 생략 가능하죠, 이제. 너무 기니까 또 이건 또 생략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생략해도 되겠네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생략해도 된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쟤네들 쓸 때는 또 윈도우를 붙이길래 저도 한번 붙여본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문으로 넣어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히스토리 객체. 히스토리도 가끔 하니까 히스토리 객체를 한번 볼까요? 자, 예문 바로 볼게요. 여기 이 예문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만들고 예문 보기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라는 버튼이 있어요. 뒤로. 네, 이거를 밑으로 좀 낼까요? 요거를 싹둑 오려갖고 여기에다가 너무 복잡한 건 여러분 좀 안 좋으니까 요렇게. 자, 일단 이거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뭘 한번 해볼게요. MDN도 한번 갔다 올게요. MDN도 갔다 왔습니다. MDN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해 볼게요. 얘를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요겁니다. 카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백 버튼이 없을 테니까. 자, 여러분. 자, 이곳에서 보시면 요 백 버튼 보이죠? 이거 하면은 MDN으로 갈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뒤로라는 버튼을 눌러도 이곳으로 가더라 이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history.back 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history 앞에는 윈도우가 생략돼 있어요. window.history.back 생략 가능. 자, 그런데 history.go라고 하셔도 돼요. history.go-1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백 버튼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go-2는 두 칸 띠 넘는 거.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 고 하셔도 된다고요. 백 대신에 고를 하셔도 된다고. 양수면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 뭐, 그건 100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마치겠습니다.